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인생을 더 가볍게 사는 기술. 우리는 흔히 행복을 소유의 크기에서 찾습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러나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질문에 단호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최소화된 상태이다. 삶이란 본디 괴로움의 연속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고통을 피하고 줄이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그는 행복론과 인생론을 통해 삶을 덜 괴롭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기술을 차분히 전합니다. 이 영상은 그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따라갑니다. 허위의 희망을 걷어내고 냉정하지만 진실한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고통을 견디는 법,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자유로워지는 법을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의지와 고통, 삶이란 본래 고통인가? 삶은 진자처럼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단 한 줄에 응축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자 끊임없이 욕망하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인생의 메커니즘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의지란 살아있으려는 맹목적 힘.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 뒤에는 이 본능적인 의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지가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더 원할수록 더 괴롭고 더 가질수록 더 두려워지며 더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의지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이지 즐거움의 충만이 아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더 많은 즐거움을 쫓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답은 명확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 노년의 우리는 이제야 그 진리를 조금씩 체득하고 있지요. 더 많은 것을 갖기보다 덜 바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멈춤의 지혜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의지의 고삐를 잠시 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제2장. 비교하지 말라. 행복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는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 나는 왜 저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의 노년은 더 풍요로워 보이는데. 이처럼 비교는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불행이 자신의 결핍보다도 타인의 충족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그 상대는 끝없이 바뀝니다. 오늘은 친구의 재산이 부럽고 내일은 이웃의 건강이, 모레는 누군가의 자녀가, 그 다음 날은 누군가의 젊음이 부러워집니다. 그러나 타인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와 왜곡된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사람이 실은 더 깊은 고통을 품고 있을 수도 있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에서 온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어제보다 오늘 더 평온하고 더 담백하며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진보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지나온 시간만큼 비교의 고통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경쟁으로, 중년에는 가족과 커리어로, 그리고 지금은 건강과 존재감으로 여전히 비교의 잣대 속에 자신을 재려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속도로 사는 법. 모든 나무는 다르게 자라고 모든 꽃은 다른 계절에 핍니다.
홍차의 찻잎도 같은 물속에서 저마다의 향을 피워내듯 우리 삶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대신 내 안의 고요를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조용한 행복의 권리입니다. 제3장. 내면의 부유함, 돈보다 더 소중한 단 하나의 자산. 우리는 살아가며 대개 세 가지를 얻으려 애씁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외적인 재산은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숙함과 지성, 그리고 자제력은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자산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내면의 부유함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성의 깊이입니다. 사유의 능력, 이해력, 통찰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지혜로운 독서와 조용한 성찰을 통해 지성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성장해 갑니다. 둘째는 기질의 평형 감각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질투에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감정의 균형. 이것은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는 정신의 절제력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불편해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은 외롭지 않으면서도 혼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그 내면이 즐겁고 조화롭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외적인 성취가 전부인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음속의 고요를 잃지 않는 정신의 품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부유함이라 불렀습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노년의 삶은 때로 조용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점차 간소해집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내면은 더욱 깊고 넓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제4장. 침묵의 미덕,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지혜.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복잡하고 미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반가워했지만 때로는 오랜 인연조차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요한 날들조차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기도 했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덧붙입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된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롭다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평화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외로움이 된다. 그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쉽게 오해를 낳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때로는 침묵보다 훨씬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줄어들면 손실이 아니라 삶의 본질로 다가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된 지금 혹시 외롭다고 느끼셨더라도 그건 결핍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침묵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따르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드물다. 말이 줄고 관계가 간소해질수록 삶의 깊이는 더 고요하게 깊어집니다.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사람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침묵해야 할 순간을 알아야 하며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단단해진 내면은 다시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고요로 남게 됩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이 더 많은 말을 시작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5장 평온의 철학 소유보다 중요한 마음의 상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갖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더 큰 집, 더 나은 재산, 더 많은 인정.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의 평온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결국엔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그것은 곧 걱정과 불안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잃을까 두렵고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결국 더 이상 기쁨도 만족도 느끼지 못하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고 만족은 욕망의 멈춤에서 온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족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작은 방 한 칸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또 어떤 이는 대저택에 살아도 늘 허전함에 시달립니다. 차이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보다 잃지 않고 지키는 것, 그리고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소유란 일시적인 것이고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단정히 정돈하고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앞날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철학입니다. 노년의 삶은 어쩌면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복잡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면 삶은 더 이상 쫓김이 아닌 머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최고의 삶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삶이다. 자극도 경쟁도 소란도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바로 그 고요함의 미덕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제6장 진정한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시선은 종종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이미 자유를 잃은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 기대는 끝없이 바뀌고 그 눈은 언제나 판단하며 결코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고 따라야 할 기준 또한 각기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마음을 맡겨왔습니다. 더 좋은 부모로, 더 유능한 사람으로, 더 존경받는 이로.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요? 노년의 시기는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자신을 꾸며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판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며 외부의 소음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해방된 상태다.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시다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 모습이 내게 정직한 모습인가?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유가 주는 해방감은 어떤 재산보다 어떤 찬사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고요한 미소가 되어 오늘 하루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제7장 죽음과 시간, 덧없음 속의 의미 찾기.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곧 따라옵니다. 세월은 어느덧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고 우리는 뒤를 따라 걸으며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삶을 통째로 바라보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 명료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형체 없이 흘러가 버릴 테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할수록 삶의 방향은 흐려진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더 또렷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더 소중해지고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을 산다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의해 산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일은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빠름 속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남은 시간 속에서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되묻는 순간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더 진실되게 살아가자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의미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이 철학자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에필로그 조용한 인생, 가벼운 영혼.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환상에서 눈을 떼게 해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냉정한 선언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끝에는 고요한 평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으며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살.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음보다 자기 마음의 울림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고 가져야 할 것도 보여줘야 할 것도 적어지는 이 시기. 오히려 삶은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가벼움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지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여백입니다. 오늘 조용한 방 안에서 한 문장의 철학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자리에 가까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를 위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